반갑습니다. 네, 협상의 기술의 주역분들입니다. 안판석 감독님과 7분의 배우분들께서 지금 무대에 함께 하셨는데요. 먼저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안판석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재밌는 드라마니까 그다음에 요새 제가 들어보니까 노트북으로 약간 패스트로 넘기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신다고 하는데 노멀한 속도로 한번 깊이 있게 봐주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석으로 봐야 더 재미있는 작품 협상의 기술입니다. 이재훈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협상의 기술에서 M&A 팀장 윤준호 역할을 맡은 배우 이재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태명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협상의 기술에서 M&A 팀의 오순영 역할을 맡은 김대명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어주셔서 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동일 씨. 저는 다 제 직원들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회장님, 처음 맡은 네. 회장 역을 맡고 있는 성도일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장현성 씨. 네, 안녕하세요. 저 협상의 기술 드라마에서 하태수 전무 역할을 맡은 장현성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이제 사진을 찍고 계셔서 좀 일어나서 인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만석 씨?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준 상무 역을 맡은 배우 오만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현우 씨. 안녕하세요. JTBC 드라마 협상의 기술에서 광민정 역을 맡은 안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차강현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JTBC 드라마 협상의 기술에서 최진수 역을 맡은 배우 차강윤입니다. 네, 이렇게 너무 영광인 자리에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또 오늘 제작 발표회 자리가 처음이시라 굉장히 지금 설레하면서도 긴장되실 텐데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독님, 이 작품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은 좀 떨리기도 하고 진짜 재미있고 괜찮은 드라마니까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백사, 우리 준호 역할을 맡은 이재훈 씨. 네, 어떻습니까?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밤 10시 반에 많은 시청자들을 만날 소감. 네. 보통 이렇게 제작 발표회를 하게 되면은 작품에 대한 어떤 그 떨림과 그런 또 기대감, 과연 어떻게 이 작품을 봐주실까 하는 어떤 궁금증이 가득한데 이번 작품은 이상하게도 굉장히 자랑스러움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너무나 정말 제가 평생에 존경하던 감독님과 함께 이 작품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고,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들과 함께 이 앙상블을 이루어서 이 드라마를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순간이고,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드라마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고무적인 마음이 제 개인적으로 들어서 너무 기다려집니다. 정말 기다렸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 작품을 자신 있게 권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네, 자 지금 대표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대한민국에서 믿고 보는 배우분들의 연기 앙상블을 만나볼 수 있는 협상의 기술, 궁금증 많으시죠? 지금부터는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BCN의 김주원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하는데요. 네. 감독님한테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데 티저 이미지부터 백발의 주인공 이미지가 엄청 눈길을 끌었는데 백발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고요. 이재훈 씨에게는 색다른 변신을 한 소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독님, 왜 백발의 설정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맨바닥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지 하고 기획을 한 게 아니고 JTBC의 박준서
그 SLL 대표가 그 어느 가을날 그 대본을 들고 왔어요. 한 번만 봐달라고. 봤는데 거기에 그 거기 딱 백발이라고 써 있었어. 이미. 예. 그것이 그 저기 내 머리에 박힌 이후로 백발 주인공을 생각하면서 대본을 읽었는데 읽고 그냥 그 저기 그때 되게 바빴어요 제가. 그런데 읽다가 그냥 다 읽었어. 그리고 허겁지겁 2부 찾아서 2부 또 다 읽었어. 이런 적이 이제 처음이에요 저는. 그래가지고 머리에 각인이 됐어요. 그 백발 이외에는 상상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사실 그 백발 머리 그 분장하고 하려면은 아침에 딴 사람보다 4시간 먼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재훈 배우는 가장 그 촬영한 분량이 제일 많지 않겠어요? 근데 언제나 촬영장에 4시간 먼저 옵니다. 그래서 4시간 분장을 해요. 백발 머리를. 그거를 끝까지 참고 완수했습니다. 와, 이재훈 씨 어마어마한 노력이 있었는데 어땠나요? 본인의 이번에 변신 소감 좀 들어볼까요? 배우로서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어떤 욕심이 가득하기 마련인데, 근데 백발 머리를 하고 연기를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솔직히 뭔가 어려움이 더 많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색하게 볼 수도 있고, 과연 그 캐릭터가 백발 머리인 것에 대한 어떤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의문점이 있어서, 사실 감독님께서 윤준호라는 캐릭터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의 그 백발을 말씀해 주셨을 때 걱정이 솔직히 많았습니다. 과연 내가 이걸 잘 소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촬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용이하게 그렇게 잘 화면에 담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감독님께서 이 윤준호라는 캐릭터의 그 모습이 속을 알 수 없는 그 별명이 백사인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0번 사고하고 행동한다라는 의미를 담은 어떤 별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인물이 정말 사람들에게 처음 딱 보여졌을 때 미스테리하지만 뭔가 이 협상가로서의 굉장히 깊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여져서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용기 내서 이 캐릭터를 한번 시도해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고, 굉장히 이 윤준호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이 협상의 기술을 또 소개해 드릴 수가 있어서 너무 기쁘고 잊지 못할 캐릭터가 될 것 같아요, 저에게. 진짜요. 그 올 연말에 의정부 고등학교 졸업사진에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이 캐릭터 윤준호. 그럼 너무 좋겠네요. 네. 자, 지금 다른 배우분들도 사실 궁금해요. 이번 작품에서 어떤 변화를 주셨는지. 김대명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생활 연기의 달인이다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러운 연기를 좋아하는데, 이번에 협상가들 사이에서 이제 협상 변호사 역할을 맡으셨는데 어떤 변화를 좀 주셨나요? 아니요, 아까 말씀해 주신 건 너무 그냥 과찬이시고요. 저희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변호사라는 캐릭터가 사실 회사 안에 있는 인물이 아니고 밖에서 이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합류하게 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여러 곳에서 좀 디테일하게 심고 싶었어요. 뭐 의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하나하나 좀 나름대로 좀 신경을 좀 쓰면서 좀 변화를 시간차를 두면서 주려고 좀 노력을 했던,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 저의 옷과 뭐 소품을 좀 입히면서 감독님한테도 그런 게 좀 더 진짜가 될 수 있다, 배우의 진짜 이야기가 좀 캐릭터에 묻어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런데 또 많은 또 신경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또 노력을 해주셨고요. 성동일 씨, 그동안 이제 소시민 연기도 많이 해주시고 늘 놀라운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이번에 회장님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예. 몸에 잘 붙더라고요. 회장. 벌써 딱 기품이 느껴지는데요. 예. 이번에 어떤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사실 변화보다도 이제 저도 뭐 이제 적게 하는 횟수가 아니니까 제가 주변에 안바삭 감독님을 같이 작품을 하면서 주변 지인들이나 또 가족들한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까지 연기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연기를 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라고 너무 재밌게 해서 감독님이 저를 포기하신 건지 몰라도 일단 배우 위주의 무조건 배우가 마음껏 하라고 해주세요. 편하게 할 수 있게. 카메라는 우리가 알아서 잡아줄 테니 마음껏 해봐라라는 거를 얼마 만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얘기를 제일 많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연기를 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재밌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끝난 지가 돼서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 잘 몰라요. 본인 분량만 배우 최선을 이름도 다해서. 가물가물한데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거는 정말 협상의 기술은 즐겁게 찍었다라는 것만 기억에 남아요. 네, 그건 역시도 진짜 그 새로운 환경에 변화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장현성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사극에서도 나는 집신을 신어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늘 높은 신분에 계셨는데 이번에 역시 CF 역할을 맡으셨어요. 어떤 좀 변화를 주셨나요? 글쎄요, 뭐 변화가 굳이 필요했을까요? 늘 나는 거기에 있었다. 예. 그 저는 사실 뭐 그 말은 맞습니다. 뭐 집신 실어본 적 없고요. 그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은근 좀 귀티나는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CF 사실은 대부분 이제 고위 공직자거나 아니면 이 기업에서 고위 임원이라고 하면 CFO, 뭐 CEO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이제 파이낸스를 다루는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기업의 2인자죠. 그래서 그 회사의 모든 것을 재무 구조를 쥐고 있다는 건 회사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거니까 처음으로 제가 그 다른 공부는 조금 그래도 비교적 재밌어 했던 편인데 수학을 진짜 못했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수학 잘해서 진짜로 CF 하는 친구들 몇 명 만나서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었습니다. 처음으로 숫자 공부도 조금 해봤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동일이 형님 같은 경우는 원체 지금 뭐 그 한국에서 가장 비싼 개런티를 자랑하시는 선배님이셔서 지금도 뭐 그냥 여기저기서 아마 우리 작품 끝난 후에 한 3작품 더 하셨죠? 애가 셋이야, 애가 셋. 저는 이제 뭐 다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미덕들도 뭐 이 작품의 정서를 다루는 태도들도 그리고 이 작품을 하면서 저희가 가졌던 기쁨들도 모두 다 이제 고스란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전달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만석 배우님은 우리 기자님들도 아시겠지만 안판석 감독님과 4번째 작품이에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봄밤. 그리고 졸업에 이어서 이번에 협상의 기술까지 함께하게 되셨는데 늘 그 주인공이 아버님으로. 더 정확히 보면은 네 번째가 아니고 5에서 7번째. 그 전작들도 그 제일 처음에 한 거는 그 대사가 한마디 멀리서 보이는 이쪽으로 가시죠. 이쪽으로 가시죠. 네. 그런데 그때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 대사 한마디를 하는데도. 네. 네.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 작품 할 때 또 좀 하고 큰 연구를 하고 한 7번째쯤 돼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기억하는 인상적인 연기로는 이제 한 4번째, 5번째가 되는데 사실 늘 아버님으로 열연을 펼쳐주셨는데 아버님이 회사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네, 어떠셨나요? 이번에 연기하시면서? 감독님 칭찬에 몸이 갑자기 열이 확 올랐습니다. 네. 저는 늘 이제 작업할 때마다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나는데요. 그 전에 어떤 주인공의 아버지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은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굉장히 한정돼 있었어요. 늘 집에서 밥 먹다가 뭐 아내와 자식과 뭐 애 들어왔나 이런 역할로 이렇게 애 얘기 이랬는데 이번에는 이 기업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어떤 이런 역할이라서 정말로 많은 배우들과 정말로 많은 캐릭터들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연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새로웠고 행복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만석 배우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안현호 배우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전작 졸업에서도 멋진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이번에 M&A 팀에서 수에 굉장히 능한 네. 그런 역할을 맡으셨는데 좀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실제로 수에 능한 게 아니라서 유튜브를 참고해서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실제로 암산하시는 분들의 반응 속도라든지 암산할 때 뭐 시선이나 표정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서 준비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유튜브를 보면서 암산 그 규제분들의 네, 그런 능력들을 참고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차강현 배우님은 사실 안판성 감독님의 전작 졸업을 통해서 데뷔를 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차기작도 함께하게 되셨는데 어떠세요? 네. 분량이 훨씬 늘었는데. 네. 감독님께서 제가 감독님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데뷔도 감독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됐고 이 어떤 감사함을 넘어서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제 저 기준이 잘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감독님께서 협상의 기술 캐스팅 제안을 주셨을 때가 작년 이맘때쯤이었는데 그때가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약간 정말 큰 생일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나도 더할 나위 없이 영광이었고요, 감독님.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제 첫 데뷔를 감독님과 함께해서 정말 정말 영광입니다, 감독님. 갑자기 분위기 감독님 생일 파티. 네, 네, 영광이라는 너무 말씀을 감사해요. 드리면서. 저번 작품 졸업할 때 몇 년에 한 번 오디션을 크게 하는데요. 네. 그거 하는데 저 두 분은 네.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어요, 어디를. 그 오디션 전에 하러 왔는데 그야말로 점수로 치면은 두 사람이 100점이야. 정말 잘해. 현우 씨랑 네, 그래가지고 이거 졸업에 캐스팅에서 했는데요. 그 몇 달간 찍잖아, 70여일 찍는데 너무너무 진짜 잘해. 그래가지고 그 왕창 승진을 해서 이번 작품에 M&A 팀에 합류를. 고정 배역이 진짜 1명, 2명, 3명, 4명. 네. 고정 배역 4명인데 2명이 들어오셨어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예, 고정 배역 4분 중에 2분이 지난 오디션에서 합격한 2분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자, 마이크가 지금 어디 쪽에 있을까요? 네, 중앙 쪽으로 먼저 전달해 주시고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스패치 유한을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재훈 배우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윤준호는 극중에서 협상 전문가라고 하는데 실제 사람 이재훈도 윤준호처럼 언변이 좀 훌륭한 편인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작품을 통해서 윤준호라는 캐릭터한테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협상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크게 없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매 순간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잠들 때까지 무언가를 선택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결과가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저는 이 윤준호 캐릭터를 통해서 배웠고 그리고 어찌됐건 저는 협상의 기술이라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뭔가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대본을 보고 윤준호라는 캐릭터를 제가 탐구하면서 느꼈었던 거는 사람에 대한 마음, 그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윤준호라는 캐릭터의 어떤 생각과 그 마인드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행동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작품을 통해서 정말 많이 그 캐릭터한테 배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현 씨는 사실 협상의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플러팅의 전문가이긴 하죠.
플러팅이요. 네,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뒤에 기자님 먼저 들어주셔서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경 하병원이고요. 네. 저는 이재훈 씨랑 안 감독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작품은 그 이재훈 씨, 안 감독님과 이재훈 씨의 만남으로 또 굉장히 화제가 된 작품이었는데, 사실 뭐 이재훈 씨가 많은 지금까지 연기를 하셨지만 안 감독님의 작품은 특히나 이 연기 잘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는 걸로 유명하고, 그 과정에서 뭔가 촬영하신 분들의 다 소감을 들어보면 연극을 한 편 한 것처럼 했다. 그 정도로 연기 기본을 좀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된 작품들이라고 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 안 감독님 드라마를 경험한 좀 소감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작업과 이번 작업에 특히나, 그러니까 아까 성동훈 씨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그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는 연기인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소감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또 재훈 씨 하면은 뭐 모범특시의 김도기나 아니면 또 수사반장의 박영환 같은 그런 뭔가 해결해주는 그 히어로의 느낌이 있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번 작품도 사실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김도기, 박영환과 이 윤준호의 좀 차이가 어떤 점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느끼셨는지 그 점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안 감독님께는 반대로 이제 이재훈이란 배우를 좀 어떻게 생각해 오셨고, 실제 또 작업을 촬영해 보시니까 이래서 이재훈이구나 또 생각했던, 좋은 배우였다고 생각했던 뭐 그런 포인트나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좀 이재훈 씨한테 느낀 점이 있으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재훈 씨, 안 감독님과 함께 이번에 작업을 한 소감부터 좀 여쭐까요? 제가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안판석 감독님과 너무나 작업을 하고 싶었던 배우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감독님이 이 작품을 연출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작품에 뭔가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굉장히 크게 동하였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항상 작품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고찰을 그 배우들, 인물들에게 투영시켜서 보여준다라고 항상 느꼈었고, 그래서 이번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연기 잘하는 또 배우들과 또 감독님의 연출 아래서 뭔가 저의 또 새로운 캐릭터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어떤 설레임도 굉장히 크게 있었는데, 동시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여태까지 작품을 했었던 그런 뭐 저의 나름의 경험이 있었겠지만, 그 경험과 더불어서 이 이야기 속에서 내가 최소한 촬영하는 기간에는 이 삶을 살아야겠다. 이 윤준호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계속해서의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작품을 통해서 그 캐릭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다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정말 매일매일이 저한테 있어서는 숙제였지만 그 현장에서만큼은 그 어떤 현장보다 가장 기쁘고 행복했다. 어떻게 보면은 작품이 말씀하신 모범택시나 수사반장, 또 시그널도 예를 들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약간의 판타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작품들인데, 안판석 감독님의 작품을 보면은 항상 그 인간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땅바닥에 두 발을 붙이고 정말로 이 사람이 실제 존재한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매번 놀라웠었고, 그래서 감독님과 함께 작업을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쉽지는 않았지만
그 어느 작품보다 행복했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에 대한 존경심이 묻어나는 대답이었는데 그 사실 김도기나 박영환과는 결이 다르지만 위기에 빠진 기업을 구하는 건 또 히어로 같은 모습이 있거든요. 이번에 좀 어떻게 달랐나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네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또 좋아하나 싶은 생각이 지금 또 한편으로는 드는데 이게 결국에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시고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나 삶에 대한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 작품을 통해서 또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함께 느껴주시기를 너무나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이재훈 씨가 이제 윤준호 역할을 맡아서 함께 작업을 마치셨는데 어떠셨나요? 이재훈 씨만의 뭐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함께 해보니까 왜 이재훈인지 알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거 몇 시부터 촬영이다 그래서 이제 가면은 이제 그 문 꼭 닫고 분장실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시간 걸린다고 하고 있어서 촬영 카메라랑 이런 거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 드디어 이제 시간 되면은 배우가 걸어 나오는데 걸어 나오면은 그 스태프들도 그렇고 다 일어서요. 그냥 회장님이 오시는 거 뭔가 제일 높은 사람이 오는 거야. 성동일 씨 표정이 어두워지고 계신데 진짜 회장님은 저기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재훈 씨가 이거는 그 사람이 돼서 살아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빈말이나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정말 딱 그 백발머리를 하고 정장을 입고 촬영장에 싹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네, 그래서 그 70여 일인가요? 촬영하는 날 있다가 이재훈 씨 나타나면 그 정도로 그렇게 돼요. 나이를 짐작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권력의 어떤 어느 정도 위치인지 짐작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 돼서 나타납니다. 지금 이 말씀으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게 그냥 그 역할 자체였다라는 그 말씀을 역할 해주시는 자체예요. 거죠. 예. 백발반이 가지고 눈빛도 그렇고 묘한 그 걸음걸이도 그렇고 저 이번에 그래서 함께 하시고 나서 굉장히 만족스러우셨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좀 전에 앞쪽에서 손을 또 들어주셨는데 맞죠?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기자님 뒤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오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동안 좀 멜로 드라마를 위주로 많이 해오시면서 멜로 장인이라는 수식어를 얻으셨는데 좀 이번 드라마는 로맨스보다는 좀 오피스물의 장르적 특징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좀 만약에 감독님만의 좀 멜로 드라마를 기다리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이번 작품만의 신선한 뭐 관전 포인트나 재미 요소를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실 워낙에 멜로 장인이라 멜로를 기다리셨던 팬들도 계실 텐데 이번에 오피스물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만큼 이 작품 이런 게 재밌다. 관전 포인트 좀 꼽아주시죠. 네, 제가 그 멜로를 특히 좋아해서 그것만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새로운 작품 시작할 때 이제 작가님을 만나면은 뭐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작가들이 그 여자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 얘기하면은 이제 그런 멜로 같은 소재를 얘기하면 아이고 들어보죠. 그러면 재밌겠네요. 그럼 그거 하는 건데 이번에는 기업물을 남자 작가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얘기 같은 걸 가져와 재밌어가지고 사실 제가 멜로를 고집하거나 뭐를 고집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서 그냥 재밌어서 딱 끌리는 작품을 하신 건데 이 작품 협상의 기술이 정말 바쁜 와중에도 감독님의 시선을 딱 잡았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뒤에 먼저 손을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의 문지연이라고 반갑습니다. 하고요. 네. 네, 일단 감독님께는 사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백발이랑 이재훈 씨를 사실 연결시키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백발이라는 단어를 보셨을 때 이재훈 씨를 떠올리신 이유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실 그 김대명 배우도 사실 이 역할에 그 아까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되게 찰떡이라고 느껴졌는데 캐스팅하신 이유 특별하게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재훈 씨한테는 또 백발도 새로운 도전이기는 한데 그 딸도 있고 아내도 있는 역할이 되게 좀 새롭고 귀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연기하시면서 조금씩 달랐던 점 있는지 궁금하고, 제가 좀 많은데 마지막으로 그 폭삭 소가수다와의 대결이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임하시는 소감과 좀 경쟁력, 우리만 이길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 감독님께 이 백발의 전설 협상가에 이재훈 씨를 생각하신 이유 좀 여쭤볼까요? 저는 그 연기 잘하는 걸 봅니다. 연기 잘하는 거. 연기 잘하는 거를 보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 막연하지는 않아요. 막연하지는 않고 누가 문 열고 들어와서 두리번거리다가 어느 자리에 앉는다. 이런 거 보고 평가를 해요. 저게 된 거, 예를 들면은 캐릭터가 어떤 좀 겸손한 캐릭터인데 문 열고 들어와서 자리에 앉는데 문 열고 쓱 들어, 그냥 그 폼은 알아요. 문 열고 겸손한 사람은 뒤에 혹시 누가 오나 안 오나 힐끗 한번 봅니다. 누가 오면 문 잡아주고 그러고 와서 앉는 것까지 그 한 7, 8초 되는 순간만 봐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구별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저 사람 진짜 뭘 모르는 애였고 잘하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주 짧은 순간만 유심히 깊이 있게 봐도 구별이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 사람 잘해. 많지 않죠 우리나라에. 이재훈 씨는 그런 면에서 잘하는 사람이고 김대명 씨는 어떻습니까? 김대명 씨도 그런 면에서 아주 잘하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두 분이 문을 열 때 뒤쪽을 보셨군요. 네네. 예를 들자면 그렇죠. 그 정도로 모든 것이 순간에 찰나에 느껴질 수 있는 그게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거죠. 모두 느껴질 겁니다. 네. 아마 또 다른 전작들에서도 그런 게 또 다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재훈 씨 이번에 딸도 있고 아내도 있는 역할이 좀 달랐을 것 같은데요. 네. 저한테 있어서 또 이렇게 가족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시청자분들께 또 어떻게 보여질지 굉장히 궁금하고, 그런데 단순히 그냥 가족이 있다라는 것 이상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것도 기대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폭삭 소가수다를 얘기해 주는데 이제 폭삭 소가수다는 내일 공개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토요일 날 협상의 기술이 또 이제 첫 방송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 하루를 남겨놓고 비슷한 시기에 시청자들을 만나는 그런 느낌을 좀 물어보신 것 같아요. 우리 기자님께서 그 대답을 좀 어떤 분께서 해주시겠어요? 성동일 씨? 무슨 대답이요? 네. 이번에 이렇게 맞붙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게 왜 그렇게 했대요? 재훈 씨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개인적으로 저도 너무 기대하는 작품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공개되는 시기가 비슷한 부분 때문에 또 비교 아닌 비교가 될 수 있을 텐데, 드라마 장르 자체가 굉장히 또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시청자분들께서 볼거리가 더 많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같이 좀 즐겨주셨으면, 그래서 K 컨텐츠 한국 드라마 시리즈 많이 애정을 갖고 더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네, 기업의 M&A를 다루고 있는 협상의 기술입니다. 또 시대극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협상의 기술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좀 전에 앞쪽에서 손 들어 주셨는데요.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스패치 김지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김대명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까칠할 것 같지만 좀 순하고 감성적인 변호사 캐릭터로 등장하시는데 그렇다고 또 이제 강단이 없는 게 아니니까 연기하시는 입장에서 조금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 캐릭터의 내면을 만드실 때 어떠셨는지 중점을 둔 부분이 어디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 주셨던 것 중에 시간차를 두고 의상하고 소품에 조금 변화를 신경 쓰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조금 상세하게 듣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훈 배우님과는 연기에 대해서 조금 서로 이야기 나누신 부분이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강단은 있지만 또 순하고 감성적인 그런 캐릭터예요. 그 내면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셨나요? 일단 다른 거보다 사실 뭐 좀 번외로 말씀드리자면 대본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대본에 있는 그대로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였고, 그리고 또 감독님의 말씀을 좀 귀 기울여 들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감독님의 눈빛이나 손길을 좀 잘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고, 감독님이 하나하나 코멘트 주시는 거에 따라서 제 연기를 좀 어떻게 좀 더 좋은 걸 좀 보여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 저희 팀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캐릭터가 동화가 되더라고요. 자기 위치에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시선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생겨서 아마 드라마 보시면 또 보시는 분들이 또 제가 저런 뜻으로 저런 얘기를 했구나라는 그런 재미를 또 찾아가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소품에 대한 질문도 주셨어요. 시간차를 두고 준비하셨다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다른 것보다 이 순영이라는 캐릭터가 조금 회사에 조금 합류를 하게 되는 인물이거든요. 뭐 다른 얘기는 혹시나 스포일러가 될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합류하는 인물로서 이 인물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양식에 뭐 구두를 신는다든지 뭐 운동화를 신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부터 이제 뭐 셔츠에 뭐 타일을 맨다든가 이런 거부터 디테일한 걸 조금 많이 고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회사에 물들어가는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고, 또 그런 것도 감독님한테 많이 여쭙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재훈 배우와는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셨나요, 두 분은? 사실은 저는 재훈이하고 하나의 바람은 연기 얘기보다 사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그런 관계가 됐을 때 진짜 많이 가까워졌다라는 어떠한 환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연기 얘기를 많이 안 나눈다는 거는 그걸 굳이 안 나눠도 둘이 그 눈만 바라봐도 너무나 많은 걸 좀 알고 나누고 있다라는 얘기고, 좀 되게 시덥지 않은 얘기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는 얘기들. 형 저녁에 뭐 먹어요? 근데 끝날 때 돼서 너무 좋았어요, 그게. 예, 오히려 그런 게 좀 서로의 마음을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그만큼 편해진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호흡 어땠나요, 재훈 씨, 대명 씨, 특히 우리 M&A 팀. 네. 어떻게 보면은 김대명 선배님과 함께 작업을 할 날을 또 기다렸었는데,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한 팀에서 함께 이렇게 북적북적하면서 무언가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설렘이 굉장히 컸는데, 형이 또 뭐 연기적으로 너무 잘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M&A 팀 4명 중에 가장 맏형이고, 그냥 형이 하는 것에 있어서는 뭐 다들 의심 없이 다 그냥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면서 그냥 흘러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연기 얘기보다 그냥 그 상황,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할 건지. 그래서 저희가 의외로 출장 이런 것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출장 갈 때마다 거기 맛있는 거 뭐 있는지, 뭐 먹으러 갈지, 그런 얘기들 특히 많이 나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막내 강윤 씨, 이 M&A 팀 함께하면서 선배님들과 함께 이렇게 곳곳 지역을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연기 이야기도 하고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모든 현장이 이런 줄 알아가지고 너무 큰일 났네요. 네, 정말 맛있는 거 많이 사주셔서 저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대명 씨. 네, 저희가 뭐 예고에도 나오는데 일본에 가잖아요. 일본에 가는데 그 강윤 씨가 너무나 이제 너무 사랑스러운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하고 저희하고 맛있는 걸 좀 같이 먹으러 가고 싶어가지고 햄버거 스테이크 집을 찾아가지고
거기로 우리를 막 데리고 갔었어요. 사실 네, 어떻게 보면 맛집이라고. 저희가 봤을 때는 애기거든요. 그쵸, 근데 애기죠. 그 마음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직도 기억나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잠깐만요. 회장님, 지금 M&A 팀이 이렇게 열심히 일도 하지만 맛있는 걸 많이 먹으러 다녔다는데 그게 법카가 아니기를 바라야겠죠? 전 처음 들어요. 맛있는 거 먹어요. 지금 재모 이사님도 적잖이 놀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저 나름대로 법카 쓰느라고 바빴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현성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재훈 씨와 또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그리고 사실 전작들에서 계속 대척점에 많이 계셨었는데 이번에 좀 달랐습니까? 굉장히 연기 대결 후덜덜 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글쎄요 표현들을 네. 그렇게 많이들 질문을 하시죠. 이렇게 뭐 그 연기 대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시기에는 어떤 순간에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저희들은 이제 뭐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일을 해내야만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경쟁자가 아니라 동업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우리 그 선장이 이를테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나침반이 아주 정확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그 무엇도 뭐 무슨 뭐 이게 연기 대결이든 그 극 중에서 무슨 싸움이든 그게 왜 이루어지는지가 분명해서 그 모든 순간이 너무나 이렇게 즐거웠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왜 그런 거 불꽃 튀는 연기 대결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신다면 아마 정말 정교하게 세공된 어떤 이 설계도를 보신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겁니다. 네. 자, 정교하게 설계된 설계도를 보는 것 같은 협상의 기술입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다양하게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아쉽지만 이제 제작 발표를 마무리하는 끝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까요? 아니면 우리 막내부터 끝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차경은 배우. 네, 일단 처음 제작 발표에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이렇게 또 많은 기자분들과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실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네, 어제 밤에 최대한 뭔가 어떻게 하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너무 선배님들, 감독님 너무 편하게, 그리고 우리 진행해 주시는 박경림 선배님, 선배님께서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또 많이 우리 기자분들과 그리고 많은 선배님들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현우 배우님. 네. 저도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많이 떨렸는데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저희 드라마 상에서 여러 인물들이 협상을 하는데 그 모습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그게 저희 드라마를 재밌게 보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만석 배우님. 저도 제작 발표가 처음인데요. 어제 밤부터 굉장히 무수히 많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안 감독님하고 여러 작품을 했는데요. 늘 안 감독님 현장을 맞닥뜨리면은 내가 배우인 것이 굉장히 행복하다. 배우란 직업이 참 좋다. 이런 순간순간을 매 순간 느낍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상 기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성 배우님. 예, 나라 안팎으로 많이 어수선하고 내수도 안 좋고 수출도 불안합니다. CFO답게 예. 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이렇게 좋은 드라마가 또 우리 여러분들께 위로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아닐까 싶은 마음도 듭니다. 좋은 드라마로 여러분들의 그 쓸쓸한 마음을 좀 이렇게 보듬어 드린달까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잘 만들었으니까 많이들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동희 배우님.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협상의 기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방사수를 좀 해주셨으면. 왜냐하면 요즘 뭐 1.5배의 속도로 많이 본다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극사실주의처럼 연출을 하시는 분이 안판석 감독님이세요. 그래서 이걸 빠른 속도로 봐버리면 내용이나 그 호흡을 전혀 모르니까 단적으로 예를 들면 정말 대본이 길어요. 한 씬인데 엄청나게 몇 페이지짜리인데 A4 용지로 그걸 카메라 2대로 첫 테이크를 가시더니 그걸로 끝냈어요. 그래서 아니 안 따냐, 카메라가 안 들어오냐 하셨더니 이미 배우들한테 다 나왔는데 굳이 그걸 왜 따냐라고 해서 그 씬을 정말 완테이크로 끝낸 적이 있거든요. 이 협상의 기술의 장점은 그거 같아요. 근데 그걸 1.5배 속도나 조그마한 화면이나 이런 걸로 봐버리면 전혀 감독님이 추구하는 배우들이 하는 연기의 호흡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본방사수 해주는 걸로 하시면 협상의 기술이 얼마나 재밌는지, 또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정말 어마무시한 연극 배우들이 무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우정출연 게스트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게 아직 오픈이 안 되는데 그 모든 걸 합쳐놓으면 정말 지금까지 어떤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그 드라마치고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극사실주로 찍은 드라마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외에는. 그게 아마 협상의 기술이 가장 자신 있게 저희들이 감독님이야 배우들이 내놓은 정말 자신 있게 내놓은 큰 선물입니다. 많이 좀 본방사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대명 씨. 우선 이 귀한 시간 이렇게 발걸음해 주셔서 기자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른 것보다 뭐 많은 작품의 선택에 있어서 그렇지만 드라마를 고름에 있어서 좀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이거든요. 좀 어느 때 TV를 보시더라도 항상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근데 찍으면서 내가 이 드라마를 하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서 내일 모레 그 토요일 저도 엄청 기다려지고 설레이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10시 반 일주일의 모든 스트레스를 같이 풀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훈 씨. 촬영이 끝나고 나서 보통 그 현장을 훌훌 털어버리고 그리고 다음 작품에 임하는 타임인데 이상하게 이 협상의 기술은 너무 그리워요. 그 현장이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연기를 하면서 행복했었던 상황들이 많아서 그게 참 저한테 있어서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다. 근데 그 귀한 시간을 이렇게 잘 빚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선보일 이 시간이 다가왔는데 분명히 저는 아깝지 않은 시간을 선사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꼭 본방사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협상의 기술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판석 감독님. 꼭 보십시오. 그리고 그 진실의 맛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협상의 기술 제작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인그룹을 배경으로 치열하고 냉정한 M&A의 세계와 다양한 인간 군상을 만나볼 수 있는 협상의 기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3월 8일이죠. 3월 8일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첫 방송되는 JTBC 새 토요일 드라마 협상의 기술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함께 일어나서 고맙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상의 기술 제작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